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학년도 10월 수학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2의 루트 2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루트 2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는 문제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포일러 1강에서 지수법칙을 계산을 할 줄 알면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풀어주시면 2의 루트 2제곱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루트 2제곱이 돼서, 그러면 2의 1제곱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2번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고, 이것은 스포일러 6강 미분계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줄 수 있냐면, 자, 우리가 미분계수라는 것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었으니까,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여기가 2h-0분의 f의 2h-f0 이렇게 쓰여 있을 때 우리는 얘를 f'0이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2h,f2h와 0,0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고 그것의 극한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좌변에 있는 이 식을 정리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의 2h 마이너스 f의 0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2분의 1이 없죠, 지금 여기가. 그러면은 곱하기 2분의 1이 f'0이라는 거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h 마이너스 f0은 이 f'0이 됩니다. 우린 f'0을 구해서 2배 해주시면 되는 거고, f'x는 6x제곱 더하기 3이 돼서 f'0은 3이고, 요게 2배 하시니까 이 f'0은 6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보기를 보시면 짝수들로 보기를 주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f'0을 3이라는 것으로 구했을 때 얘를 답을 찾을 수 있도록 2점짜리니까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줬다, 이 정도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우리 스포일러 13강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관련된 문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이 문제에서 제가 이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일반항을 잘 표현하면 된다. 자, 그러면 A2라는 것은 첫째 항은 뭔지 모르니까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해준 거고, B2라는 것은 첫째 항을 B1이라고 했을 때 공B2를 곱해준 거죠. 그러면 A1 더하기 3과 이 B1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4랑 B4랑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A4는 A1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준 거냐면은 3번 더해준 거죠. 그래서 9가 되고, B4는 B1에다가 공비를 3번 곱해준 거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그러면 A1 더하기 9는 8B1이 됩니다.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얘한테 4배 해주시면 4A1 더하기 12가 8B1이니까 얘가 A1 더하기 9가 되겠죠. 이항하시면 3A1은 이항하면 마이너스 3, 그래서 A1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A1이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하시면 2가 2B1, 그래서 B1은 1, 그래서 둘이 더해주시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항 표현을 이용해서 A2, B2, A4, B4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자, fx가 주어져 있고 f1, f3이 0보다 작고 f3, f5가 0보다 작다. 자, 그 말은 f1, f3, f5의 부호를 따져줬을 때 F1과 F5의 부호는 동일하고
0보다 커질 거고 F3은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포일러 강의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을 설명한 적은 없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잘 그려보면 그래프 그리기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래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는 우리가 스포일러 12강에서 했었으니까 얘를 좀 참고했으면 그래도 어떻게 풀어나갈지 접근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연수 mn이라고 했으니까 자, m과 n이 서로 같다라는 말은 없지만 다르다는 말은 없지만 자, 우리가 둘이 같다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0이고 m. 그러면 이랬을 때 1이랑 3이랑 5랑 부호가 3개가 다 같아지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을 못 시켜요. 그래서 m과 n은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3차 함수가 그려지고 x축이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0, m, n. 그래서 m이 n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1, 3, 5가 부호를 어떻게 정할 건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으면 5랑 3이랑도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1은 기본적으로 어디 있어야 되냐면 자, 1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어야 되고 5라는 것은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F1과 F3의 부호가 다르고 F3과 F5의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M은 2가 되고 N은 4가 되는구나. 자, 그래서 fx가 x에 x 빼기 2, x 빼기 4라고 쓸 수 있고 f에 6을 계산하시면 6 곱하기 4 곱하기 2 그래서 48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 그래프 그리기를 잘 연습하시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문제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스포일러 7강 7강에서 삼각함수 각변환 하는 내용들 이 부분을 잘 공부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세타가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2, 4분면에 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뭐 특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니까 통분을 해주세요. 자, 통분하면 1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더하기 1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없어지면서 자, 1 코사인 제곱 세타는 우리가 사인 제곱 세타라고 써줄 수가 있고 분의 2가 18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역수를 약분을 일단 해줄게요. 9가 되고 사인 제곱 세타가 9분의 1이 되는 거고 아이고 2, 4분면이 아니라 3, 4분면이죠. 자,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3, 4분면에서 음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 4분면 각이라는 것만 잘 파악을 할 수 있었으면 거기에서 부호가 사인이 음수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제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건 내가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시고 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그럼 얘는 안 될 거고 얘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꾸로 유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은 자, x축 y축 x는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자, 얘는 정적분 활용 스포일러 18강 자, 스포일러 18강에서 정적분 활용 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넓이.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그냥 3분의 1 x제곱 더하기 1을 그냥 적분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얘는 식이 간단하니까 이렇게 푸는 게 훨씬 간단할 것 같습니다. 9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 0부터 3까지 자, 3 대입하시면은 3 더하기 3이 돼서 6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부분은, 만약에 내가 어떻게든 난 2차 함수가 나왔으니까 넓이를 이용해야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를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죠. 자, x에 3을 대입해 보시면은 여기가 3,4가 됩니다. 그럼 얘가 축이 이렇게 그려졌고, 이쪽으로 쭉 오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만큼을 구하시면 6분의 1 곱하기 최고차계수 3분의 1 곱하기 3 마이너스 3, 여기 3부터 마이너스 3까지 이거의 세제곱. 자, 그러면은 6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자, 여기 계산하시면 6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6 하나 약분해 주시면 제곱, 그러면은 3을 36을 약분하니까 12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절반 쪼개 주시면 이 부분의 넓이가 6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요 사각형의 넓이, 분홍색 사각형의 넓이가 12니까 12에서 6 빼주시면 여기 6이구나. 그래서 1번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 사고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그냥 적분하시는 게 훨씬 간단해 보입니다. 이어서 7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수포일러 15강 수열의 합 부분 공부를 하셨으면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자, S7 빼기 S4가 0이다. 자, 그러면 S7과 S4가 같다라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얘는 어떻게도 써줄 수 있냐면, S7이라는 것은 A1, A2, A3 해서 A7까지 더한 거고, A1, A2, A3, A4를 더한 거죠. 그러면 S4가 얘고 S7이 얘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얘랑 이만큼이랑 이만큼이 같으니까 결국 A5, A6, A7을 더하면 0이겠구나. 그 말은 등차 중앙에 의해서, 자, 얘네 둘을 더하면 2A6이 되고 A6은 0이다. 그래서 3A6이 0이니까 A6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S6이 30이라고 했으니까, 자, 첫째 항 2분의, 첫째 항은 뭔지 모르니까 A1 더하기 A6 에다가 항의 개수 6개를 해주시면 얘가 30, 약분하시면 3이 되고, 3A1이 30인 거죠. 그래서 A1은 10이 됩니다. 자, 그래서 A1이 10이고 A6이 0이 되기 위해서는 A6이라는 것은 A1에다가 5D를 더해준 거죠. 그러면은 10 더하기 5D가 0이니까 D는 마이너스 2, A2는 그러면 10 플러스 D니까 8,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수열의 합을 내가 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기 계산이 조금 간단하냐 쉽냐, 이 정도 차이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7에서 S4를 뺐을 때 0이라고 하면 이 내용,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포함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은 수포일러 12강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에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봤으면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fx, gx가 주어져 있고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 자,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2x 제곱이라는 것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자, 좌변으로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x 4제곱, 3분의 4x 세제곱, 4x 제곱이 a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좌변을 hx라고 두시면 다음과 같이 식을 써줄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자, h'x를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x로 묶어주시면 x제곱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으시면 x가 0, 마이너스 2,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고차항계수 음수니까
F'X, H'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마이너스 2, 0, 1 이렇게. 자, 그러면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얘가 이렇게 그 다음에 많이 내려왔다가 조금 올라가는 이렇게.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잖아요. 떨어진 거리를 보시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값이니까 a가 여기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h-2를 계산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2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여기다 계산하시면 플러스 3분의 32 플러스 16이니까 3분의 32,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여러분들이 수포일러 3강 지수와 로그를 할 때 제가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추가적인 부분도 여기서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수인 것의 개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그럼 기본적으로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이 홀수라고 한다면 일단 무조건 fn은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2부터 10까지니까 홀수의 개수가 3, 5, 7, 9 4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n이 짝수라고 한다면 fn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오죠. 2, 1, 0 n 그러니까는 여기서 얘가 n제곱 16n 플러스 48이 0보다 크다면 2개, n제곱 빼기 16n 더하기 48이 0이라면 1개, n제곱 빼기 16n 플러스 48이 0보다 작다면 0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n제곱 빼기 16n 플러스 48 얘의 범위를 찾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얘가 인수분해가 n-4, n-12로 인수분해가 되고 자, 얘가 0보다 커지는 범위는 n이 4보다 작거나 n이 12보다 커지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이 4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n이 2일 때는 f2가 얼마냐면 2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그 외에는 여기에 만족하는 숫자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2가 하나에 들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 얘가 0이 될 때는 언제예요? 결국 n이 4 또는 12일 때죠. 4일 때는 1개. 그래서 f4는 1개. 나머지는 다 0개.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는 n이 4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그러면 나머지 6, 8, 11대의 f값은 0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 2, 1 더해주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얘의 범위를 어떻게 나눌까 이거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에 따라서 fn의 개수가 짝수일 땐 달라진다. 이 부분을 체크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10분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실수 t에 대하여 자, 직선이 주어져 있고 자, 곡선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을 때 a, b의 길이를 t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극한값을 구하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포일러 2강 함수의 극한 자, 이 파트에서도 우리가 간단한 그래프에서 극한값 구하는 문제도 있었고 아니면 지금 문제처럼 이제 우리가 직접 극한값을 계산해야 되는 이런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강의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이 점의 좌표들을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A랑 B의 좌표를 표현을 해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두 점의 교점인 두 직선과 곡선의 교점이니까 식을 좀 표현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식을 써줄 수가 있고 자, 이항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t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B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t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된다.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좌표까지 a에 써보면 알파 t 플러스 t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베타 t 플러스 t 플러스 1이 되니까 자, a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보면 루트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자, 얘에서 얘 빼주시면 t 플러스 1은 사라질 거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곱하기 t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말은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루트 t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식을 써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베타를 알파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그냥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써주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는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주시면 되는 거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4t제곱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4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은 루트 4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이 되죠.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t제곱분의 ab의 길이니까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제곱분의 자, ab의 길이라는 것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루트 t제곱 플러스 1이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얘를 좀 4로 묶어주시면 2 루트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2 루트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t제곱 더하기 1 자, 그러면 얘가 t 이렇게 돼서 이쪽을 루트 t제곱 여기도 루트 t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 1로 수렴할 거고 1로 수렴하니까 결국 요 2 때문에 2로 수렴한다. 그래서 정답이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산이 조금 많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A의 좌표, B의 좌표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럼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서 결국 곱셈 공식 변형까지 나타나는 이런 형태로 문제를 쭉 풀어 나가시면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요거 좌표를 내가 표현한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고 스포일러 구강 참고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22학년도 9월 10번 문제를 참고하시면 이 문제랑 유사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고 자, y는 5와 만나는 점을 x좌표가 작은 것부터 a, b, c라고 하자. 그래서 a, b, c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bc의 길이는 ab 길이에 6을 더한 것과 같고 AOB의 넓이는 2분의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문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주기를 찾아주는 겁니다. 자, 주기는 b분의 파이분의 2파이가 되니까 2b가 주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c라는 점의 좌표는 a라는 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했을 때 c라는 점의 좌표는 알파 플러스 2b, 5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주기가 2b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삼각형 AOB의 넓이가 2분의 15라고 했으니까 높이는 결국 5로 결정이 되고 AB의 길이를 우리는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AB가 2분의 15가 되니까 2 약분해 주시고 그러면 AB의 길이는 3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AB의 길이가 3이 됐다. 자, 그러면 BC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BC의 길이는 9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AC의 길이가 2B니까 AC의 길이는 2B인데 얘가 얼마냐면 3과 9를 더해서 12. 그래서 B는
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의 값은 우리가 일단 구해줬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러면 이 값, 알파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y 값이 5가 나오게 하도록 하는 x의 값을 찾아서 그 둘 사이의 거리가 3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a sin b분의 파이 x 더하기 1이 5가 됐고, 그러면 a sin b분의 파이 x가 4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sin b분의 파이 x는 a분의 4라고 써줄 수 있고, 문제 조건에서 a가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일단 얘가 1보다 작다라는 건 확실한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쭉 선을 그어주시면 여기가 이제 y는 1이라는 직선이 될 건데, 자, 주기가 얼마냐면 주기가 2b였으니까 b가 6, 그래서 주기가 12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오면 1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6이 되는 거고, 여기 값은 얼마냐면 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을 기준으로 3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결국 저 알파라는 값은 2분의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2분의 3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sin 6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3은 a분의 4다, 이렇게 되는 거고, sin 4분의 파이가 되니까 2분의 루트 2가 a분의 4, 그러면은 루트 2분의 1이라고 쓸게요. 네, a는 4루트 2라고 써줄 수 있겠죠. 자,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4루트 2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얘는 32 더하기 36이니까 68,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일단 주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기를 이용해서 여기가 12가 되고 여긴 6이 되고 여기는 3이 된다,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 좀 참고해 보시면 주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양수 k에 대하여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자,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a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홀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이 오직 하나일 때 k의 값은,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극대극소를 활용하게 되는 문제가 되겠는데, 그 전에 이 문제는 보통은 22번에 출제가 되는 절대값 함수의 위치를 찾는 절대값 함수의 개형을 그려서 풀어가는 문제로, 이 22번 문제가 연습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천천히 좀 뜯어보면, 자, fx가 다음과 같이 절대값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이 k라는 것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y축 방향을 위로 올려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 자체는 변하지 않고 그냥 위로 올려주는 역할이고, 그 위로 올려줬을 때 어디에서 절대값이 취해지면서 얘가 꺾이는 지점이 어디가 생기느냐, 이 부분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gx라는 함수를 새롭게 잡아서 x세제곱 마이너스 12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x에 x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고 x에 x 마이너스 2루트 3, x 더하기 2루트 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x축이 있고, 자,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0이 있고 여기가 2루트 3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극소값을 언제 가지냐면 1대 루트 3이니까 2일 때,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일 때 극대 극소를 가진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x축이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얘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거라는 거죠. 자, 만약에 x축이 이쪽으로 와서, 그 말은 y는 k라는 직선이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느낌을 살펴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그러면 높이가 요만큼 올라오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생길 겁니다.
X축이 이렇게 잡히게 되면. 자, 이런 상황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y는 a라는 직선, 양수인 어떤 직선을 가지고 와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홀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이 오직 하나여야 된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두 개. 결국 이 극대값보다 더 커지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두 개니까 얘는 나의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지금 세 개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요. 그러면 또 한 번 다시 이 극대값이 나올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은 그리고 다시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y는 a를 딱 그려주시면 여기서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요. 지금 이런 모양이 되면은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홀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a가 3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찾는 모양은 이런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일 쉽게 없애줄 수 있는 부분은 요 밑에서 꺾여 올라가는 부분을 없애야 되겠죠. 3개가 만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K라는 것을 많이 올려서 X축이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됐다면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됐다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절대값 그래프가.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2개,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서는 4개, 그 다음에 여기에서 3개, 그 다음에 2개니까 홀수개가 만나는 건 얘네들은 다 짝수개가 만나는 거고 홀수개 만나는 건 얘밖에 안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되는 건 결국 이 모양의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 거고 원래는 G2의 값이 얼마냐면 G2를 계산하시면은 8-24니까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마이너스 2일 때 극대값, 2일 때 극소값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G2에다가 플러스 K를 했더니 얘가 0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K값이 16이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하나씩 추론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다양한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에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착용될 아이디어는 하나 그려보시고 어떻게든 하나 딱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상황에서 그러면 이렇게 그려졌을 때는 홀수점이 하나, 둘, 세 개나 생기는구나. 그러면 홀수점이 생기는 순간이 언제냐? 극대일 때, 여기도 극대일 때, 여기는 X축과 만날 때. 그러면 X축과 만날 때를 일단은 2개로 만들어 주려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접하는 모양을 그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모양을 그려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얘가 더 올라가서 자 이렇게 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봅시다. 얘가 fx가 아니라 gx 플러스 k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얘는 절대값 그려주시면 이렇게 꺾이고 올라갔다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서 이미 1개 그 다음에 여기서 3개 접할 때 3개 그 다음에 또 접할 때 3개 그러니까 결국 홀수점이 만나는 건 극값일 때와 X축 만날 때 이렇게구나. 그러면은 이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추론해 나가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2번에 나올 때보다는 좀 쉽게 나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10월 모의고사처럼 여러분들이 수능 때도 갑자기 12번에 나와서 절대값 그래프를 내가 찾아내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3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포일러 5강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은 22학년도 수능 9번 문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상수 a, k에 대하여 두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고 Q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함수 Y는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4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그래프와 점 R에서 만나고 PR과 QR의 길이가 5로 같다. A 더하기 K의 값은.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 길이들이 서로 같다. QR의 길이도 5고 PR의 길이도 5가 된다. 라는 거고, 자, 보통 이렇게 지수 함수만 나와 있을 때는 평행이동을 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과 이 평행이동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직선과 지수함수 두 개가 만나서 이 기울기와 관련이 없는 문제가 22학년도 수능 9번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면, 일단 이런 문제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좌표들을 내가 하나씩 써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P의 좌표를 알파 콤마 A의 알파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를 알파 콤마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K라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쓰기 편한 것은 이쪽이 일단 쓰기 편하니까 이쪽으로 해서 PQR의 좌표를 모두 표현을 해볼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는 그러면 얼마만큼 커지는지는 모르겠지만 t만큼 커진다고 해보시면 알파 플러스 t 콤마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t 플러스 k라고 써줄 수가 있을 거고, R의 좌표는 알파 플러스 t에서 5만큼 왼쪽으로 온 거죠. 알파 플러스 t 마이너스 5 콤마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t 플러스 k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PR의 길이가 5라고 했으니까 두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알파에서 빼주시면은 5-t의 제곱 플러스, 자, 얘에서 얘 빼주시면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k는 사라질 거고 2t의 제곱이 되겠죠. 4t 제곱 B 25다 이렇게 됩니다. 예, 계산하시면 25 마이너스 10t 플러스 t제곱 더하기 4t 제곱이 25니까 5t 제곱 마이너스 10t가 0이 되면서 t의 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t의 값이 2라는 것은 저희가 2가 됐고 여기도 2가 됐고 t가 2니까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요만큼 길이가 3이 된 거니까 이 높이는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는 지수로 넘어와서 A의 알파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자, 얘도 알파 플러스 2를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알파 플러스 2 콤마 A의 알파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4분의 7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A의 알파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4분의 7에다가 4를 더해주면 이 P의 Y좌표가 나오겠죠. 자, 마찬가지로 자, 얘도 알파 마이너스 3제곱을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얘는 알파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3이 됩니다. 그럼 얘한테 4를 더해준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4가 얘랑 또 같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보시면 두 배의 A의 알파 플러스 1제곱은 이항하시면 2분의 3 플러스 3이 되고, 그러면 얘가 2분의 9가 되죠. 그러면 A의 알파 플러스 1제곱이 4분의 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분의 9를 여기다 다시 대입하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개 연립할 거예요. 빨간색 두 개 연립하시면 4분의 9 플러스 1은 A의 알파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4분의 7 플러스 4. 자, 이항하시면 4분의 9 더하기 1 더하기 4분의 7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네 둘이 더하면 4니까 없어집니다. 그래서 1이 되고 얘가 a의 알파 마이너스 1제곱. 알파가 얼마냐면 알파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알파가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a의 제곱이 4분의 9, a는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문제 조건에서 0보다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a는 2분의 3. 자, 그 다음 이제 결국 우리는 k를 구해줘야 되니까, 자, k를 구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시면, 자, 4분의 a 알파 플러스 1제곱이 얼마였냐면 a 알파 플러스 1 4분의 9. 그래서 4분의 9 플러스 1이, 자, 알파가 1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 그러면 k라는 것은 이항하시면 4분의 9 플러스 3. 그래서 a가 2분의 3이었고 k가 4분의 9 플러스 3이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4분의, 여기는 6이니까 6 더하기 9 더하기 12, 그러면은 4분의 2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죄송해요, 여기 15 더하기 10이니까 27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좌표들을 결국 이 문제도 아까 풀었던 10번 문제랑 마찬가지로 좌표들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좌표들을 표현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서로의 관계식들을 하나씩 찾아나가는 그 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좌표를 쓰는 과정들, 이렇게 쓰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이용을 한다 라는 것, 그 정도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것을 굳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문제 자체가 풀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f'이가 0인 이차함수 fx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킬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fx가 f'이가 0이라고 했으니까 x는 2에서 꼭지점 가지는 거니까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k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2에서 꼭지점 가지는 형태로서 4부터 n까지 정적분한 결과가 0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자, 기억을 한번 살펴보면, 자, 2에서 꼭지점 가지는 이차함수 그래프의 형태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 2부터 4까지, 2부터 4까지. 자, 여기는 4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2부터 4까지 적분하면 0보다 크죠. 여기도 2부터 4까지 적분하면 0보다 크죠. 그 말은 4부터 2까지 적분하면 0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절대로 f2가 이 조건을 4부터 n까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적분한 결과가 0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절대 만족을 못 시키고, 자, 이 경우도 4가 이 바깥쪽에 멀리 있다면 이 조건을 만족을 못 시키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4의 위치에 따라서 조정을 해볼 수 있다. 앞에 두 개는 절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f가 일단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니은 보시면 4부터 3까지 적분한 결과가 4부터 2까지 적분한 결과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참이라면 뭐가 성립할 거냐면 3부터 4까지 fx를 적분한 결과가 3부터 4, 2부터 4까지 적분한 결과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러한 부등식의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자, 이런 그래프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서, 자, 2가 있고, 자, 예를 들어서 4가 여기에 있다고 해봅시다. 3이 여기 있겠죠. 그러면 3부터 4까지 적분을 하시게 된 결과는 2부터 4까지 적분한 것보다 넓이는 더 작죠. 넓이가 더 작은데 음수 쪽이니까 값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모양에선 그렇게 되고, 또 만약 예를 들어서 4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온다고 치더라도 2가 있고 4가 이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3부터 4까지의 넓이가 2부터 4까지의 넓이보다 더 작으니까 음수에선 더 큰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려보더라도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니은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디귿을 보겠습니다. 자, 디귿은 4부터 6까지 적분한 결과가 6 이상 14 이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알게 된 것은 4부터 6까지 자, fx를 우리는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k라고 쓰고, 자, 이제 얘를 실제로 적분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얘를 적분하시게 되면은 3분의 1 x 빼기 2의 세제곱 플러스 kx가 되고 4부터 6까지 자, 계산해 주시게 되면 3분의 64 플러스 6k 마이너스 3분의 4 대입하시면은 2의 세제곱이니까 8 플러스 4k 그래서 3분의 56 플러스 2k가 나옵니다. 그러면 k의 범위에 따라서 이 조건이 만족하는지 만족을 못 시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k의 범위를 찾아줄 건데 기본적으로 k는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3부터 4까지의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될 것은 4부터 3까지 죄송해요. 3부터 4까지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3부터 4까지 자, 여기 계산을 하시면 여기다 3 넣고 4 넣고 4 대입하시면은 이 결과는 3분의 8 플러스 4k 마이너스 3 대입하시면은 3분의 1 플러스 3k 그래서 3분의 7 플러스 k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k라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k는 마이너스 3분의 14보다 작거나 같고 3분의 56 더해주시면 2k 플러스 3분의 56은 3분의 여기다 3분의 56 더하시면 3분의 42 그러니까 14 그래서 2k 플러스 3분의 56은 1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가 참인 것은 알았어요. 이쪽을 찾아야 되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4부터 5까지 자, 5의 위치에 따라서도 우리가 4부터 5까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4부터 5까지 5가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은 이 조건을 만족을 못 시키겠죠. 그래서 5는 반드시 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4부터 5까지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k라는 것을 이제 적분하시면 fx를 적분하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다시 k의 범위를 하나 더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3분의 1 x 빼기 2의 세제곱 플러스 kx에 4부터 5까지 대입을 해주시면, 자, 5 대입하시면은 3의 세제곱이니까 27 이고 그러면 9 플러스 5k 빼기 4 대입하시면 아까 3분의 8 플러스 4k 그러면 이제 3분의 27이니까 3분의 19 플러스 k가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분의 19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k는 마이너스 3분의 38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56을 더해 주시게 되면 여기가 18이 되니까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6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디귿은 이쪽도 참이 되는 걸 알았죠. 그래서 디귿이 맞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등식 두 개를 어디에서 찾아낼 것인가,
그래서 일단 처음에 시작은 니은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기억을 해결하고 이걸 이용해서 니은을 추론하고, 니은을 추론한 결과를 통해서 이제 직접 계산을 한 다음에 디귿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있었지만 차분하게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15번 보겠습니다. 15번은 스포일러 19강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관련된 문제고,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끈기 있게 풀어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이 마인드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그랬을 때, 자, AN 더하기 1이 2분의 1 AN 플러스 2N, AN 플러스 2N, 이런 꼴로 표현이 되고, 자, A3이 A5보다 크다.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A4 더하기 A5가 50과 60 사이에 있도록 하는 A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고, 우리의 출발을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A4를 기준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A4를 먼저 찾아주는 거죠. 자, A5라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2분의 1 A4 플러스 8이냐 아니면 A4 플러스 8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먼저 풀어주시게 되면은 이때는 A4가 4의 배수라는 것만 계속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때는 4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면 A4 더하기 A5라는 것은 2분의 3 A4 플러스 8이 되고, 얘가 50과 60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2분의 3 A4가 42와 52 사이에 들어가고, A4는 이쪽 계산하시면 3 나누면 14니까 28, 이쪽은 안 나눠지니까 104를 3으로 나누면 34.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A4는 4의 배수여야 되니까 여기서 A4는 32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A4가 32일 때는 A5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여기 32 대입하시면 16 더하기 8이니까 24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 A4가 32라는 조건일 때 하나 있는 거고, 자, 요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이때는 2A4 플러스 8이 50과 60 사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2A4가 42보다 크고 52보다 작다. 그 말은 A4가 21보다 크고 26보다 작다는 거니까 이때 A4의 값은 22, 23, 25 이렇게 3개의 숫자만 된다. 왜냐하면 A4가 4의 배수가 아니어야 이 아래쪽 계산이 되는 거니까요. 그때 각각의 A5의 값들을 먼저 좀 계산을 해보면, 자, A4가 22라고 한다면 A5는 30, 얘는 31, 3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A4가 32라고 하고 문제를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가 지금 세트입니다. 자, 그러면 A3을 구하기 위해서 A3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n에다가 3 대입하는 거니까 2분의 1 A3 플러스 6이 되거나 아니면 A3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럼 이쪽을 풀어주시면 A3이 이쪽에서는 6배 주면 26이니까 52가 나오게 되고, 이쪽은 6배 주니까 26이 나와요. 그러면 나 조건에서 A3이 A5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둘 다 조건을 만족을 시키네요. 자, 그러면 A3이 52라고 한다면 이번엔 A2를 구하기 위해서 2분의 1 A2 플러스 4냐 아니면 A2 플러스 4냐, 여기도 2분의 1 A2 플러스 4 A2 플러스 4. 자, 그러면 일단 이쪽을 계산하시면 48에다 2 곱하니까 여기서는 A2가 96. 자, 여기서는 A2가 48이 나오는데 얘는 만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A2가 4의 배수가 아닐 때 A2 더하기 4인데 지금 4의 배수가 나왔으니까 안 되고, 자, 그 다음 이쪽을 계산하시면은 얘는 2 빼주면 22니까 44. 자, 이때는 2 빼주면 22.
그래서 얘네들은 4의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 아니다. 조건 만족을 시키고, 자, A1을 이제 계산을 할 건데, 문제에서 A1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지금 보시면 96인 상황에서 최대값은 이쪽이 되겠죠. 2분의 1 A1 플러스 2가 최대값이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빼주시면 94니까 2 곱해주시면 A1의 값이 188이 나오게 되고, A1 플러스 2를 하면 94가 되겠죠. 안 되는 거죠. 최대값이.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계산하시면은 2분의 1 A1 플러스 2니까 2 빼주면 42, 2배 하면 84가 되거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A1 플러스 2니까 42가 되거나, 얘도 해당 사항 없고, 자, 20일 때도 보시면 여기도 두 가지, 2분의 1 A1 플러스 2가 되냐, A1 플러스 2가 되냐, A1 플러스 2가 됐을 때 20, 얘가 됐을 때는 40인데, 지금 보시면 이쪽 오른쪽으로는 4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는데 얘가 4의 배수죠. 그러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럼 이 중에서 최대값은 188, 최소값은 40. 둘이 더하면 228이니까 2번이 정답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188, 40이니까 만약에 최대값이 더 큰 게 나와버리면은 안 되는 거고, 최소값도 얘보다 더 작은 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경우들은 하나씩 또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A4가 2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자, 이때는 A3이라는 값이 6을 빼주고 2를 곱해주니까 얼마가 되냐면 6 빼주면은 16이 되고 2를 곱하니까 32가 되겠죠. 그 다음에 6만 빼주시면은 16이 되니까 얘는 4의 배수여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A3이 A5보다 크다는 조건도 만족을 못 시켜서 안 됩니다. 그래서 A3이 32라는 조건일 때 A2를 보시면, 그러면 2분의 1 A2 플러스 4냐 아니면 A2 플러스 4냐 라는 건데, 이쪽은 28이 나와서 안 될 거고 이쪽은 56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얘가 A2예요. 지금 A2를 계산하시면은 56이 나온다. 이쪽에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108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54가 나오든지, 근데 둘 다 최대값도 안 되고 최소값도 안 되겠죠. 그래서 조건은 둘 다 만족을 시키지만 최대 최소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상관이 없고, 자, 23일 때 보겠습니다. 세 번째 A4가 23일 때, 자, 그러면은 A3이라는 것을 구해줘야 되는데 6 빼주면은 17이 되니까 17이냐 아니면 34냐인데 4의 배수가 아니어서 안 되고, 17은 31보다 작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해당 사항 없다. 자, 네 번째 A4가 25일 때를 보겠습니다. 자, 6 빼주면 19니까 2배 하시면 38. 6 빼주면은 1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의 배수 아니니까 안 되고, 얘는 33보다 작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처음에 구했던 대로 188과 40이 최대값과 최소값이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우리가 스포일러 3강 지수와 로그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 스포일러 3강에서 배웠던 것은 이 16번에는 원래는 로그의 간단한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등이 나왔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을 충분히 하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방정식 문제가 나왔고, 자, 진수 조건을 먼저 따져주시면 x 빼기 2가 0보다 커야 되고 x 더하기 6이 0보다 커야 되니까 둘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x가 2보다 커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을 똑같이 만들어 줘야겠죠. 로그 2에 x 빼기 2 1 더하기 2분의 1에 로그 2에 x 더하기 6이 되겠고, 양변에 2를 곱해주시면 2 로그 2에 x 빼기 2
는 2 플러스 로그 2의 x 플러스 6이다. 자, 그러면 이 2는 지수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로그 2의 x 빼기 2의 제곱이 되고, 자, 얘는 로그 2의 4니까 로그 2의 4의 x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4x 플러스 24와 같으면 되고,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0은 0, x 마이너스 10, x 플러스 2는 0으로 인수분해돼서 x의 값이 10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수포일러 6강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곱의 미분법을 결국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표현이 있어서 뭔가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곱의 미분법을 이용하는 문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자, fx 위의 점 3,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이다. 자, 이 한 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얻어내야 되는 정보들이 있겠습니다. 자, 어떤 정보들을 얻어내야 되냐면 f3이 2라는 것과 f'3이 4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정보를 얻어내시면 되고, g'3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g'x는 자, fx 플러스 x 플러스 2의 f'x가 되죠. 자, 그러면 g'3은 f3 더하기 3 대입하시면 5 곱하기 f'3, 그럼 f3은 2고 f'3은 4니까 20, 그래서 2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은 우리가 수포일러 17강, 수포일러 17강에서 시그마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AK 더하기 BK의 합을 구하라고 했고, 그냥 간단하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를 A,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를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A-B 플러스 20이 50이다. 자, 이쪽은 A-2B가 마이너스 10. 그러면 결국 A-B가 30이란 얘기니까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시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0. 그래서 B는 40, B가 40이니까 A는 70. 그래서 둘이 더하라는 게 문제니까 1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번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우리가 수포일러 20강 에서 풀었던 문제 유형들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자, 원점을 출발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자, 속도가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자, t는 k에서 두 점의 위치가 같다. 그 말은 둘 다 동시에 원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0부터 k까지 12t-12를 적분한 결과나 0부터 k까지 3t제곱 플러스 2t-12를 적분한 결과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0부터 k까지 3t제곱 마이너스 10t를 적분하는 것이 0이 된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항해 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t세제곱 마이너스 5t제곱이 0부터 k까지, 그러면 k세제곱 마이너스 5k제곱이 0이니까 k는 5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0부터 5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자, p라는 것은 v1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저거를 적분을 해주셔도 되는데, 직선이니까 우리가 적분을 하기보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2. 여기서 5일 때 여기 값이 5 대입하시면 48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삼각형 넓이 두 개의 합이 움직인 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넓이는 6이고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8이니까 96이 됩니다. 그러면 둘이 더해주시면 102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0번 보겠습니다. 자,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킨다. 자, f'2가 4일 때 f6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스포일러 16강 정적분을 포함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그 문제 풀이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 끝을 대입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아래 끝을 대입했을 때 좌변이 0, 0부터 0이니까 0. 그래서 특별하게 아래 끝을 대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적분 안에, 적분기호 안에 t에 대한 함수가 아닌 것들을 다 밖으로 빼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조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변만 일단 먼저 좀 보신다면은, 자, 3배에 0부터 x까지, 자, 얘를 다 전개하면 xfx 마이너스 tfx 플러스 xft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tf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3배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xfx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1dt 빼기, 자, 그 다음 여기는 fx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dt 플러스 x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ftdt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을 가지고 와서 양변을 미분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자, 이제 양변 미분하시면, 미분하기 전에 여기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가 t가 되겠죠. 적분하면 t를 0부터 x까지 대입을 해줄 거니까 x가 나옵니다. 여기가 이만큼이 x가 돼요. 그러면 3배에, 자, 여기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fx가 되고 빼기, 자, 여기도 좀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 t제곱이 되겠죠. 0부터 x까지. 요만큼이 2분의 1 x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fx 플러스 x의 0부터 x까지 ft dt 빼기 0부터 x까지 tft dt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주시면 3배에 2분의 1 x제곱 fx 플러스 x의 0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0부터 x까지 tft dt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우변이고 이제 좌변이 2x제곱 fx인 거죠. 이제 양변 미분해 주시면, 자, 미분하면은 4x fx 플러스, 자, 미분하시면 2x제곱 f'x는, 자, 3배에, 자, 얘 미분하시면은 x fx 플러스 2분의 1 x제곱 f'x 플러스, 자, 앞에 거 미분 0부터 x까지 ft dt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은 fx니까 x fx 마이너스 요거 미분하시면 x fx, 자,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네들은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3x fx니까 이항하시면 x fx, 자, 여기는 2분의 3 x제곱 f'x니까 이항하면 2분의 1 x제곱 f'x가 되고, 자, 여기는 이제 3배에 0부터 x까지 ft dt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 fx가 다항함수라고 되어 있고 f'E가 4라고 했으니까 fx는 1차 이상의 다항식이 된다, 다항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몇 차 함수인지 모르니까 fx를 ax n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n차 다항함수라고 한다면 f'x는 an x의 n제곱 n-1제곱이 최고차가 되고, 자, 얘를 적분한 이 결과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를 적분하시게 되면 최고차만 봤을 때 n 플러스 1분의 a의 x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선 x fx니까 n 플러스 1제곱, x제곱
x의 n-1제곱이니까 n 플러스 1차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은 최고차항만 비교했을 때 a x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고 플러스 2분의 1 a n의 x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고 최고차항만 비교하니까 여기서는 n 플러스 1분의 3a의 x의 n 플러스 1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개수만 일단 비교해주면 없어질 거고, 자, 개수가 같아지면 되겠죠. 자, 그래서 a도 날려주시고, a 날렸으니까 여기 1. 자, 양변에 2에 n 플러스 1을 곱해주시면, 자, 여기가 2n 플러스 1 플러스 여기는 n의 n 플러스 1은 여기는 2n 플러스 1이니까 6이 되겠죠. 그러면 2n 플러스 2 플러스 n제곱 플러스 n은 6이다 라고 나오고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n 플러스 4 n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n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함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fx가 ax 플러스 b구나 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조건에서 f'2가 4라고 했기 때문에 f'2가 4니까 fx는 4x 플러스 b라고 일단 식을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식을 다시 여기다가 이제 양변에 대입을 쭉 해주시면 4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자, 미분하시면 4니까 여기다 4 대입하시면은 2x 제곱은 자, 얘 적분하시게 되면은 0부터 x까지 4t 더하기 b를 적분하시게 되니까 2t 제곱 플러스 bt 0부터 x까지 그러면 3배 여기서 2x 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6x 제곱 플러스 bx가 되고 얘는 6x 제곱 플러스 3bx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6x 제곱 없어질 거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b가 0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fx는 그냥 단순하게 4x라는 직선이 되는 거고 f6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변을 어떻게 내가 정리해서 미분을 하는 것까지 갈 거냐. 그 다음에는 이제 개수 비교. fx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신 다음에 개수 비교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1번 보겠습니다. 자, 21번은 우리가 슈퍼일러 11강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고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중학교 도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연습이 되어야 되겠고 어쨌든 이 문제 유형이 반드시 나오니까 연습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자, BC를 지름으로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내접하는 ABC라는 삼각형 그 다음에 ADE라는 삼각형이 있다. 그 다음에 AD와 BC가 F에서 만나고 자, BC와 DE의 길이가 4로 같다. 근데 BC를 지름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 얘가 이제 지름이 되겠고 여기에 4. 그 다음에 DE도 지름이니까 여기도 4. 이렇게 되겠죠. 여기 길이도 4니까 지름. 자,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요점을 뭐 원의 중심이라고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건 BF의 길이랑 자, 여기 길이 BF랑 그 다음에 여기 C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또 하나 체크할 것은 각시 AE의 크기가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값이 자, 여기를 이제 세타라고 더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BC가 지름이기 때문에 ABC라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돼서 여기가 90도. 또 마찬가지로 ADE를 봤을 때 DE가 지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9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각 FAC라는 것은 우리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각을 가지게 된다면 보라색 각이 2분의 파이가 되기 위해서는 이쪽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어야 한다라고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여기서 각 CAE의 크기와 각 BAF의 크기가 같아진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도형의 성질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고, 이제 계산을 좀 해볼 건데, 일단 사인 세타와 CE의 길이, 그 다음에 지름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AC가 지금 지름이 4인 원에 내접하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CE의 길이를 계산을 했더니 이 값이 지름의 길이인 4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CE의 길이라는 것은 4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이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CE의 길이를 알았으니까 BF 길이 또한 1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CF의 길이가 3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어디를 구하는 거냐면 요 AF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K.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K라는 것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해볼 수 있냐면, 일단은 만약에 이 각을 우리가 X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도 한번 구해볼 수 있겠죠. sin X분의 K가 sin 세타분의 1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X에 대한 sin 값이 얼마인지 알면 되는데, X에 대한 sin 값은 sin X는 우리가 4분의 AC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sin 세타가 4분의 1이니까 요 값이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in X는 4분의 AC니까 자, 여기가 4분의 AC분의 K 이렇게 되겠죠. 요게 4다. 그러면 K는 AC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AC라고 하는 길이 또한 K가 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된 사실, 맨 처음에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려고 했더니 AC의 길이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어서 AF와 AC의 길이가 같아졌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요 각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FAC의 크기가 정해지니까 요 파란색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9라는 것은 K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배의 K제곱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계산하시면 얘는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가 얼마냐면 4분의 1이라고 아까 처음에 주어졌으니까 여기가 2K제곱 마이너스 2분의 1K제곱이 됩니다. 2분의 3K제곱이 9가 되고 약분하시면 3K제곱은 6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K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까? 이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고, 자, gx가 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미분 가능하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10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4라는 지점에 대해서 여기 hx라고 해볼게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h4랑 f4랑 같아져서 연속이 되어야 되고, 자, 그 다음 h'4와 f'4가 같아져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이제 계산을 해 나갈 건데, 일단 지금 보시면 h라는 함수는 x의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되니까 x의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h4는 0이 되는 거니까 f4도 0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h'4도 0이죠. 그러니까 f'4도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fx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 fx가 a의 x 빼기 4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 g 2분의 21이 0이다라고 됩니다. 그러면 g 2분의 21이 0이면 2분의 21은 4보다 큰 숫자니까 f의 2분의 21이 0이 된다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2x 빼기 21 이렇게 3차 함수가 완성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a만 구하시면 돼요. a만 구하면 g10은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일단 g10이라는 것은 f10이 될 거고, 이 계산은 여기다 10 대입하면 36이 되고 1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6a가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 나가면서 이 나 조건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hx가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0이고 4. 자, 그 다음 fx는 4에서 접하고 2분의 21에서 또다시 x축과 만나는 그런 그래프인 거죠. fx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고 한다면, a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분의 21. 나한테 필요한 부분을 따져보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나 조건에서 마이너스 2,0 이라는 점이 여기 있는데, 자, 이 점에서 접선을 그려보시면 접선이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접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도 접할 수 있겠죠. 그래서 0이 아닌 기울기 0이 아닌 접선이 두 가지가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디에서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냐면, 최종적인 정답이 마이너스 36a를 구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p분의 q, p와 q는 서로 소인 자연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얘가 결국 p분의 q꼴이라면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양수가 된다는 말은 a가 음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얘를 먼저 체크해 놨으면 a가 음수여야겠네? 그럼 이걸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바로 우리는 어디로 넘어오시면 되냐면, 얘를 음수인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와서 접하면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만 좀 남겨보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었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2,0에서 접선을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직 하나만 존재할 수 있을까? 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 우리는 저 hx, fx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로 그려지면서 얘가 나한테 지금 필요한 부분이 요만큼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제 마이너스 2,0에서 이렇게 공통인 접선이 그려진다면 이런 식으로 이 점에서 접선, 이 점에서 접선, 그래서 공통인 접선이 그려진다면 딱 하나의 접선만 그려지게 되고 그 외에는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공통 접선이니까 이제 계산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 점을
t, ht 라고 하고 이 점을 k, fk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t 플러스 2분의 ht가 k 플러스 2분의 fk랑 같다라는 거고 또 얘가 h't가 되는 거고 얘가 f'k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파란색 점에서의 기울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수포일러 강의 8강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하면서 공통접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식은 hx에 대한 식은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럼 h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해서 뭔가 계산을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h' x를 먼저 계산을 해보시면 h'x는 자, 이 상태에서 미분하시면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2x의 x 빼기 4라고 되겠죠. 그러면 이 식으로 가지고 오시면 t 플러스 2분의 hx가 t의 t-4의 제곱은 자, 여기서 계산하시면은 t-4의 제곱 플러스 2t의 t-4가 되고 t는 4보다 반드시 작은 값입니다. 0보다 크고. 자, 그래서 양변을 t-4로 나눠주시면 t 플러스 2분의 t의 t-4는 t-4 플러스 2t가 됩니다. 여기 3t 빼기 4가 되고 계산을 좀 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4t는 3t 마이너스 4의 t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은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6t니까 플러스 2t 마이너스 8. 그러면 2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이 되겠죠. 죄송해요. 여기 6t. 자, 양변을 2로 나누시면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4가 0이 되고 그러면 t가 마이너스 4나 t가 1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t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값이어야 됩니다. 안 되고 t가 1이다. t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접선의 기울기 h'1이라는 것은 자, 1 대입하시면은 9가 되고 플러스 1 대입하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그래서 h'1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f에 대해서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를 먼저 계산하시면 2a의 x 빼기 4, 2x 빼기 21 플러스 여기가 2의 a의 x 빼기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계산을 또 맞춰 해보시면은 k 플러스 2분의 자,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의 k 마이너스 4의 제곱 2k 마이너스 21은 2a의 여기서 x 빼기 4, 2x 빼기 21 플러스 x 빼기 4의 제곱이 되고 자, 여기서 k는 반드시 4보다 큰 숫자여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a 약분해 주시고 k 빼기 4 하나씩 약분하시면 k 빼기 4 2k 마이너스 21 나누기 k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2배의 k 빼기 4의 2k 플러스 21 플러스 k 빼기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죠. k 빼기 4가 아니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약분하니까 2k 플러스 21 k 마이너스 21 플러스 k 빼기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k 빼기 4의 2k 마이너스 21은 2배의
3k-25에 k 플러스 2가 되고, 자, 이제 전개하시면 2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21k 플러스 84는 자, 2배 3k제곱 마이너스 25k 플러스 6k 마이너스 50. 자, 그러면은 2k제곱 29k 플러스 84는 6k제곱 마이너스 38k 마이너스 100. 그러면 4k제곱 마이너스 9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4는 0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인수분해가 184를 먼저 소인수분해를 좀 해보시면 46, 2, 23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뭐 1, 4 그 다음에 8, 23 48에 32, 9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K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야겠죠. K 마이너스 8 4K 플러스 23은 0이다. 그래서 K가 8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K가 8인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마무리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다시 오시면 F'8은 얼마냐면은 여기다가 8 대입하시면 2A에 여기에 8 대입하면은 4 곱하기 여기에 8 대입하면은 16이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8 대입하니까 1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8A가 되고 이 값이 3이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8분의 3인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36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3 계산해 주시면 4로 약분하면은 2 남고 4로 약분하면 9 남으니까 2분의 27이 돼서 둘이 더하시면 29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이 좀 많긴 하지만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 문제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이 그래프 개형을 찾아서 요 공통접선을 내가 어떻게 찾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는 문제였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공통접선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상황에 대해서 계속 해봐야 어차피 답은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는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부터 우리가 거꾸로 a가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거꾸로 유추해낼 수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쭉 문제를 풀면서 지금 보시면은 스포일러 강의와 연관시켜서 쭉 써놓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만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여기 21번, 그 다음에 20번, 그 다음에 19번, 18번, 17번, 16번, 15번, 그 다음에 13번,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아니죠. 그 다음에 11번, 그 다음에 10번, 그 다음에 9번, 8번, 7번, 5번, 6번, 4번, 3번, 1번, 2번. 솔직히 말하면 4번은 좀 억지일 수 있지만 그래도 3점짜리니까 여러분들 그래프 개형 그리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결국 공통 문항 중에 74점이 공통 문항에 배정이 되죠. 공통에 74점이 배정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요 문제들을 쭉 봤을 때 아까 보시면은 12번, 그 다음에 14번, 그 다음에 22번 이렇게 3개의 문항을 제외하면,
그러면 62점이 됩니다. 그러면 62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등급 컷을 보시면, 자, 3등급 기준. 자, 3등급 기준으로 확통이 63점, 미적분이 59점, 기하가 61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선택 과목을 하나도 못 맞추고 공통만 지금 이 스포일러 강의와 연관시켜서 결국 기출문제인 거죠. 기출문제만 잘 풀어서 연습이 숙달이 잘 되어 있었다면은 미적분 기하 기준으로 공통만 풀어도 3등급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적분 같은 경우에 지금 2등급 컷이 69점, 기하가 71점이거든요. 그러면 69점이 2등급 컷인데 내가 62점을 공통에서 맞았으면 미적분 과목에서 2점짜리, 3점짜리, 3점짜리 이렇게만 맞으면 8점이 올라가니까 2등급까지 나오는 상황인 거죠. 확률과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땐 아슬아슬하게 3등급이 안 되는 상황인데, 자, 2등급 컷이 확통 기준으로 73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여기서 11점이 더 필요한 거죠. 11점. 그러면 11점이 더 필요하다는 말은 3점 문항이 4개잖아요. 확률과 통계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개 다 맞추기 힘들다면 이렇게 3개를 맞으면 딱 11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엔 공통 과목에서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을 잘 해내시면 그것과 유사한 문제들이 지금 62점에 가깝게 나온다. 그리고 뭐 운이 좋아서 몇 개 찍어서 더 맞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은 충분히 따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30일, 35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32일 남았네요. 그럼 32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기출문제만 한번 다시 꼼꼼하게 풀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10월 학평 문제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기출문제 분석 꼭 다시 한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